자, 682쪽 가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나오죠? 예. 임대 사용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외적 허용 사유 나오죠?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칙적 금지란 말이죠? 임대나 사용대는 원칙적 금지지만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미처리 된 부분 1번, 2번에서 오른쪽 8번까지 있죠. 이 내용이 임대나 사용대 할 수 있는 사유야 이게. 이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임대나 사용대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임대나 사용대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뭐 이때는 이자들은 임대나 사용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을 보세요. 다른 건 놓아두고. 거기에 보니까 3호에 보니까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예. 그 동그라미 1번에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밑줄 그어놓고, 교도소 구치소 밑줄, 3월 이상 부교행 밑줄, 농업법인 정산 밑줄 그어요. 지금 이 내용이 선생님들 어떤 내용하고 좀 비슷하냐면 위탁경영 사유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사유가 걸리면 처분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처분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징집 뭐 이런 거, 질병, 뭐 해외여행 3개월 이상 뭐 이런 말 나오면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죠? 지금 3번 나오고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게. 그 정도만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고 뭐 유효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8번을 보세요. 원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모작에 동그라미 치고 요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인데 이모작에서는 8개월 이내로 할 수가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뭐 요 정도만 한번 체킹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종료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밑줄 긋습니다.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서면계약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서면계약의 네모. 자, 임대차 계약 밑줄 긋고 사용대차 계약 밑줄 그어요. 이것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예. 자,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대항력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밑줄 긋습니다. 자, 대항력 별표 쳐요.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한 시군면적은 확인을 받고 시군면적은 확인을 받고 밑줄 확인에 동그라미 쳐요. 자,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도장 팍 찍어줘요.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면장이. 자, 그 다음에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 날부터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생긴다는 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반드시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농지에 대해서는 이 말 나오면 틀려요? 임대차 등기와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다가 지니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점유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등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자, 잠깐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죠. 동사무소 가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 하기도 할 텐데 우리 확정일자 받는 건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왜 받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죠?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고. 거기에서 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그 확정일자는. 그러나 여기에 농지법에서 나오는 농지 확정일자 확인받자는 얘기는 이건 우선변제적 효력이 아니에요. 대항력 발생입니다. 대항요건이거든요. 대항요건. 예, 그렇게 등기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고.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보면 확인대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확인대장. 시구면장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아, 시구면장이 2번 나오네요. 자, 지금 2번 나옵니다. 잡아야 돼요. 처음 어디에서 나왔어요? 농지증 발급자로 나오죠. 시군면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확정일자 찍어주는 자로 나와요. 시군면장. 농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도받자 이런 내용. 대항력 발생 여기에서 한번 나오죠. 예. 자, 시군면장은 밑줄 그어놓고 이 확인대장을 갖춰두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 바로 밑에 줄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자 해서 나오고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시구 면장에 대장을 갖다가 기록하는 거죠. 자, 임대차 기간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크게 쳐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에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다면 몇 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하자? 3년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모작만 8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요.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장에 정하는 이모작에 동그라미 치고 위하여 8개월 이내 밑줄 그어요. 임대하거나 사용돼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제외하고는 무조건 3년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 이거 강행 규정이거든요.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강행 규정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자.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 이렇게 써놔요.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영역이거든요. 자, 임대인은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은 동그라미 치고 질병 징집 등 밑줄 그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동그라미 쳐요.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밑줄 그어요. 잘 보세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보고 대답해. 생각대로 또 한다. 보지도 않고. 눈은 초점이 안 잡혀 있어. 나 참아. 잘 봐봐.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라니까. 그러면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땅이니까 자기 농지니까 임대인이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3년 미만으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은 주장 못해. 임차인이 주장한다고. 내용 돼요? 바꾸지면 안 돼 이거. 예. 자, 거기에 1번 봐요. 질병 징집 취약의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요. 공직 취임 밑줄 그어놓고 3개월 이상 치료 부상으로 밑줄, 교도소 구치소 밑줄, 농업법인의 청산 밑줄 그어요. 자, 이게 위탁경영 사유, 그 처분 사유 아닌 것들, 그리고 임대차 사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서 일단 우리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 어떻게 뜨냐면 봐요. 1번 가지고 질병 징집 취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뜬 거야. 맞아요? 맞다니까. 원래 3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니까. 3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 가요? 원래 임대차 기한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질병 징집이다 뭐 이런 말 나오면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다니까. 예외적인 사유야.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묵시갱신 들어갑니다. 밑줄 긋고 4번 묵시갱신.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입니다. 밑줄 그어요. 3개월 동그라미 쳐야 되죠. 아까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신청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신청 들어가야 됐죠. 여기도 똑같이 3개월이에요. 똑같이 3년이고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한이 끝난 때 이전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 한 것으로 본다. 묵시갱신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 하자는 얘기야. 3개월 전까지 하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몇 개월 전까지 해야 되나? 6개월에서 1월인가? 6월에서 1월이죠? 이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묵시갱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3개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놔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 해서 이제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른쪽에 봐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놔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그 이 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봐서 이 권한을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강행규정 밑줄 그어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발생이 아예 못합니다. 무효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2번. 자, 2번에 별표 한번 딱 치고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있죠? 임대차의 특례 나와요. 밑줄 그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농지는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농지들, 국공유 농지들은 말이죠. 임대차 규정을 아예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농지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아예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잡아야 돼요. 국공유 농지하고 공유 농지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 밑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해서 자,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농지에 대해서는 24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임대차 기간 뭐 3년 이상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임대차 기간 하나만 잡아요. 자, 3년 이상. 자, 이런 것도 조정, 묵시갱신, 쥐, 승계, 강행규정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국공유지 같은 농지들 같은 경우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요. 그거 하나만 잡아주고.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27회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자,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 밑줄 거예요. 갑의 농지라고 해석합시다. 갑을병에서 갑의 농지.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인 B농지예요. B농지. 정부, 그냥, 국유재산이라 해. 정부의 농지라 그래. 예, 농업경영에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1번 A농지예요. 가부농지입니다. 국유농지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삼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자, 확인받고 시군면장에 확인받고 인도받은 경우는 다음 날부터 2인차권 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그죠? 자, 2번에 보면 임대인이 취약 동그라미 쳐요. A농지입니다. 자,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부농지죠.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랬네요. 이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징집, 질병 이런 것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야. 예의적 사유. 자, 3번 갑니다. 임대인이 질병 나와요. 질병 동그라미 쳐요. A농지를 임대했다가 같은 요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예, 질병, 징집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 A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경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재는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류를 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시구 읍면장 나오는 건 농취증 발급자하고 여기 확인자로만 나와요. 나머지는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야 돼요. 뭐 무조건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꿔야 돼요. 읍면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자, B번을 보면 비농지 임대차 기간. 비농지는 국공유재산의 농지죠. 국유재산의 농지입니다. 이거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적용 안 받으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 안 한다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5번이 맞죠? 예, 5번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농지 보전 파트를 갑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가 끝났고 농지의 소유 파트가 끝났고 농지 이용 파트가 끝났어요. 농지 이용 파트는 지금 대리경작자하고 임대차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를 한 거죠. 나머지가 농지 보전 파트입니다. 자, 농지 보전 파트 봐요. 자, 농업진흥지역 나오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들어갑니다. 자, 지정권자 별표 쳐야 돼요. 네모였고. 자, 시도지사입니다. 네모,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예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시도지사 이렇게 갑니다. 자,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장관이다, 시도지사다. 이걸 꼭 장관으로 바꿔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바꿉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용도구역 9번 나오죠. 자,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1번 농업진흥구역 네모, 농업보호구역 네모 두 가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하면은 두 가지예요.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입니다. 1, 2번 묶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써야죠. 다시 한번. 농업진흥지역은 구역 두 가지.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자, 농업진흥구역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농지가 집단화 네모입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농업보호구역. 잡아야 돼요. 이 내용.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예요. 밑줄.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예요.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예요. 농업보호구역의 용손 확보예요.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예요. 자, 밑줄.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 밑줄 긋습니다. 농업환경을 보호한다 하면 농업보호구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우리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아, 선생님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예전에는 절대농지라는 게 있었죠. 상대농지 이 개념이 있었다고요? 절대농지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없어졌어요. 지금 절대농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공무원들도 절대농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야 돼요. 상대농지, 절대농지 이게 없어 있어요. 자,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구역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옳지, 농업진흥구역하고 옳지, 농업보호구역이죠.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다시 한번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장관이 지정한다. 이거 나오거든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의 정의가 뭐냐면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이 그림을 떠올려 주셔야 돼. 농지 집단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어떤 구역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손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저수지 있는 부분들. 이게 바로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자, 농업진흥구역의 용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 그림 잘 파악해주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는 뭘 하고 여기서는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또 골치 아프다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나오죠?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자, 녹간농자에 지정됩니다. 녹지 밑줄, 관리지역 밑줄, 독립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대상으로 합니다. 녹간농자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OX. 오지. 뭐가 X예요? 녹지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광산구에 비하 그쪽에 가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서울특별시만큼은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다 개발돼 버렸어요. 마곡신시까지 있었던 데가 경복궁 쌀이 나왔던 데입니다.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별시는 없다. 광역시는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되는 거래요? 녹관농자 여기에 지정돼요. 어디 녹지지역만 없어요? 서울특별시, 특별시만 없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심의도 거치고 승인도 받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1번 시도지사는 네모에 걸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시도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요. 심의기구를 갖다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다. 요 정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승인 동그라미 쳐요. 심의 거치고 승인받아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협의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 동그라미 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밑줄 긋습니다. 녹지지역 네모 엮어놓고 계획관리지역 네모 엮어요. 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협의에 동그라미 칩니다. 장관끼리 협의하자 이 내용이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죠. 도시지역 내니까 또 녹지지역은. 따라서 이걸 개발하려고 국토교통장관이 딱 정해놨어.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승인을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개발하면 안 된다 야. 근데 국토교통장 개발하려고 묶어놨다고. 충돌하잖아.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장관끼리 협의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딱 두 군데. 어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밑줄 그어놨어요. 이해만 좀 해주고. 자, 넘어갑니다. 자, 고시열람 밑줄만 그어요. 자, 밑에 5번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밑줄 그어놔요. 자, 특별히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689쪽 아랫부분 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구역에서 행위 제한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한번 쳐봐요. 이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자세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이걸 큰 틀만 제가 제시할게요. 잘 보세요. 이거거든.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아주 복잡하다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요즘에 태양광 에너지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돈 번다 그러니까 내가 농업진흥구역의 땅인데 여기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야. 여기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내가 여기 슈퍼를 하나 하겠다. 내가 여기서 라이브 카페를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궁금해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궁금하신 분은 자꾸 공부를 더 해야 돼. 읽어봐야 돼. 다. 자, 이거 봐요. 큰 틀만 잡아드릴게. 여기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농사 짓는 일만 해야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농사 짓는 일만 해야 돼요. 농업 경영하는 일만 해야 돼요. 여기에 따른 정미소 같은 건 설치할 수 있겠죠. 시험 연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농가 주택들은 설치할 수 있겠지. 농가 주택. 그러나 회사원 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서는 농사 짓는 일만 해야 되고 여기에 KTX 이렇게 철길 깔겠다는 거야. 이런 거 할 수 있게 없게.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저기 그럼 어떻게 해? 어디로 돌아오라고. 호남평에 한가운데로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데 야가 지금 잘 나가다가 또 한번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각종 공익시설 등은 어쩔 수 없어. 공익시설 등은 어쩔 수 없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행위를 다 해요. 그렇겠지? 여기에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카페, 라이브 카페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펜션 안 돼. 원래 이제 단독주택까지는 가능해. 그냥 읽어보고 하자니까. 그냥 아무리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김치국물 묻어가지고 그 뒤에가 붕 떴다. 다른 오빠들 봐라. 언니들 다 깨끗하지. 책들이. 이렇게 두꺼워졌어? 나는 책을 봐서 두꺼워진 줄 알았어. 커피를 쏟아 부어가지고 책에 두꺼워졌대. 참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관광농원 사업이나 이 주말농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따 체킹을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에 라이브 카페 등을 할 수 있어. 이종근생에 해당이거든요. 휴게음식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해. 일종근생, 이종근생이 가능해. 이종근생 이런 것들까지 가능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양수장, 그 다음에 뭐 정수장 이런 것들이 3,00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있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집열판들 해가지고 직광판들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은 안 돼.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 돼. 그건 또. 근데 문제가 생겨. 요즘에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투자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이걸 해야 되냐면 10년 이상 해야 투자 가치가 빠진다고. 근데 여기에 가보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농지가 전용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기간이 5년이야. 그러면 연장이 한 번 딱 가능해. 그러면 이게 3년이라고. 그럼 8년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태양광 에너지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10년 이상 해야 뽑아내니까 8년 해가지고는 못 뽑아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인 등이 뭐를 요구하냐면 이런 데도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지금 요구를 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농업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쌀도 남아 도는데 쌀이 남아 돌아갔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게 수백억이 들어요. 쌀을 갖다가 몇 년 전 거를 쌀을 관리를 해야 돼. 이거 보관을 해야 된다고. 이 보관비가 엄청난 거야,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으로 해준다면, 해기제한을 완화시켜준다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보관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법이 바뀌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태양광 에너지는 여기에 설치가 가능해. 지금부터 한번 볼 거야. 농업진흥구역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니까 선생님들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걸. 이렇게 생긴 걸. 에? 농지가 집단화돼 있다. 자, 농업진흥구역 원칙적 금지 나오죠.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적인 이 관련이 되지 아니한 토지영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에서는 농사짓는 일만 해야 돼.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이 토지영향은 다음과 같다 해서 농작물 경작 이런 말 나오죠. 농사짓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예의적 허용 이렇게 나오지. 그 위에서 1, 2, 3, 4, 5, 6, 7번까지는 농사짓는 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농사짓는 일은 아니지만은 예외적으로 1, 2, 3, 4, 5, 6, 7, 8, 9 오른쪽까지 이런 것 등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그러면 간단히 보면 1호를 보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나오고 두 번째 줄 봐요. 가공처리시설 설치 이 말 나오죠. 이게 정미소 종류는 다 설치할 수 있어. 이게 미국 처리하는 이러한 정미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산업 이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농업진흥구역 안에. 그 다음에 2번을 봐요. 쭉 밑에 2번 중간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밑줄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밑줄 거예요. 여기는 단독주택 하면 틀려.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4번 봐요. 4번. 뭐 안 읽어봐도 좋아. 그거 다 어떻게 읽어. 안 읽어봐도 좋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 자, 4번 국방군사시설 설치 밑줄. 국방군사시설 설치 나와요. 밑줄 한번 커. 이런 것 등은 뭐 어쩔 수가 없어. 군부대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 밑줄 긋고 국토보존시설이죠. 문화재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도로 철도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자원 이런 말 나오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놔요. 예. 자, 한번 넘어가 봐요. 농업보호구역. 자, 농업보호구역을 보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에 이후에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밑에 나오는 암이 처리된 부분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요. 자, 거기다가 써놔. 허용행위라고. 농업보호구역 안에 허용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허용행위.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자, 한번 봐요. 1호를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용 행위 이렇게 나오죠?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농업보호구역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밑줄 긋고 바로 동그라미 1번 봐요. 관광농원사업 네모 딱 엮어. 관광농원사업. 거기에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밑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만 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농원사업 이렇게 따르세요. 2만 관 2만 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2만 관. 자, 2번을 보면 삼천주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주말농원사업 네모. 그 다음에 끝에 3,000제곱미터 미만 네모. 따르세요. 삼천주 3,000제곱미터 미만 주말농원사업 2만관 3천주 2만관 3천주. 자, 3번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이거예요. 우리 직광판들 이거 설치해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요게 어디에 들어오냐면 농업보호구역에 들어와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밑줄 긋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이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 설치 이렇게 나오죠. 자, 가로 1번을 보니까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거예요. 단독주택 나오잖아요. 밑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선생님들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예, 농업보호구역은 단독주택이 들어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밑줄 거예요. 뭐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이외에는 못 들어오는 거고. 자, 3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 밑줄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이외에는 지금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근데 거기에 일반의 시점이 들어올 수 있나요? 일반의 시점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봐요.
빠른 속도로 이종에서. 일반 음식점은 어디 없죠? 예, 일반 음식점은 그러면 이 농업보호구역에는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들어올 수 있냐면 관광농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말농원 사업을 하면서 음식점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일 끝에 가로 2번을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 화장실 밑줄, 대피소 밑줄, 그 다음에 통신용 시설 밑줄, 양수장, 정수장 밑줄 그어놓고 거기에 3,000제곱미터 미만 네모일 거예요. 이게 3,000제곱미터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까지 시험 문제가 기출이 됐거든요. 요 정도만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건 없어요. 오른쪽 맨 밑에 하단부에 농업진흥지구 농지매수 청구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자, 1번에 매수 청구권자 보면 농업진흥지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청구사 밑줄 긋습니다. 그 농지매수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농지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어청구사에게 매수 청구한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농지매수 청구도 한국농어청구사한테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농지법에서 이 농지매수 청구 나오면 무조건 한국농어청구사 잡아야 돼요. 이거 시장노수구청장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매수가격 나오죠? 거기 한국농어청구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바로 밑에 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밑줄 거예요. 감정가격이에요. 근데 아까는 공시지가였다. 처분명령 받았을 때는. 근데 여기에는 선생님들 여기 봐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가격하고 실제적인 공시지가하고 한 3배에서 5배까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공시지가로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조금 이해하고 똑같이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끝줄 밑줄 긋고 이제 그 정도만 체킹하고 시험장 갑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어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6번 갑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예요?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예요? 그래,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야.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수원 확보는 선생님들 이거거든. 이 그림 떠올려야 돼.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이야. 농업보호구역으로 끝나야 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에 보니까 광역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이다지. 녹간농자니까 특별시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죠? 3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문화재, 뭐 공익적인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공익적인 건 어쩔 수 없어. 다 할 수 있다. 자, 4번에 농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그 부지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까지 수치까지는 우리 잡을 수 없어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농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밑줄 그어요. 이게 처리 가공시설인 정미소까지 이런 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맞는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겠네. 자, 5번 봐요. 녹지적을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장의 승인을 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승인이란 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녹지적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용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묶어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장관끼리 협의하자 이 말이 걸려야 돼. 녹지적 네모 엮어놓고 계획관리지역 하나 더 써놔요. 장관끼리 협의 이렇게 써놔야 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또 틀린 거야. 4번이 맞는 내용이고. 자, 농지의 전용이라는 표현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농지 전용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나 농지법은 일순환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니까 우리 모의고사 볼 때부터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앞에 국토기법률부터 다 틀린다 하더라도 농지법 2문제는 딱 맞춰야 돼. 이게 모의고사 볼 때 농지법 2문제를 딱 맞추고 끝내면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2문제 틀리잖아요. 앞에서도 더 틀려. 모의고사 볼 때 농지법 2문제를 항상 맞춰줘야 돼요. 그래. 농지법 2문제는 꼭 오늘 완전히 해는데 이거 가지고 시험장 가야 된다니까. 더 이상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이제 요약집으로 할 거예요. 농지법 이거 시간 많을 때 1순환에서 해야지. 제가 한 3순환 5월 6월에 가면 시간도 없는데 농지법 가지고 한다고 불만들 많아. 미리 해버려야 돼. 미리. 우리 선생님들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있죠.
농지 전용. 이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얘기해요. 이건 허가받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거든요. 이 세 가지야. 근데 이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농지 전용은 반드시 장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요. 식품부 이 장관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유임하는 거 생각하지 마. 유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유임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면 경미한 것 가지고 장관한테 세종시까지 가 허가받으러. 그래서 이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시장군수구청장. 다시 시군면장이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가 농지증 발급자로 한번 나오죠. 두 번째가 시군면장이 임대차에서 확정일자 확인받고 인도받자. 거기에서 나와. 확정일자. 도장 팍 찍어주는 자로. 자, 그 다음에 협의는 뭐냐면, 협의는 우리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들이 있어. 이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도를 내면서. 이런 때는 이자들이 협의를 거치는 거예요. 협의를 누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응? 이렇게 자, 도를 내면서 경부 제2고속도로를 내면서 용인지구 논밭 뒤로 깔른다고.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다고요. 이렇게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할 때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이자들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경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이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받고 신고한 당해농지 취득할 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전화주기에서 전용 허가 전용 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눈 감고 있으면 조용히 끝나고 가버릴 거다. 새벽 4시까지 눈 감고 있더라고. 불도 살며시 끌 거예요. 자, 695쪽 봐요. 농지 전용 봐요. 농지 전용 봤어요? 거기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봐봐. 가로 1번. 허가 대상 및 허가권자 이렇게 나와.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러면 1, 2, 3, 4, 5는 딱 앞에서 묶어야지. 이건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 이건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그 내용을 써놓고 1, 2, 3, 4, 5번 중에 한 내용을 써놓고 이런 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게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냐면 잘 봐봐. 이거야. 허가받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아이고 잘못했어요. 자,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 건 봐. 이거야. 이거. 신고하고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협의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그래?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1번 봐. 자, 1번과 2번 딱 묶어. 1, 2번. 이게 협의 대상 농지야. 협의 대상 농지는 협의 거치면 되는 거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그죠? 자, 3번을 보니까 신고 대상 농지라고 써. 신고 대상 농지. 신고 대상 농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4번과 5번이 나와. 4번 별표, 5번 별표 쳐요. 자, 4번을 보세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이에요.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요. 이때는 농지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뜬다고 땡. 그래요, X요. 아,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 자체는 보전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아주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농지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개간해서 산림을 갖다가 배추밭으로 이용하다가 다시 나무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건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밑줄 거예요. 하천관리청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농지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산림으로 복구하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다. 뭐 요 정도. 자, 유임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개정되면 제가 삼순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제일 밑에 696쪽 696. 자, 696 제일 밑에 보면 농지정의 협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자, 주무부 장관 밑줄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긋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네모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쳐요. 이거예요, 이거.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 거쳐서 장관과 협의 거쳐서 이 농지를 전용하자. 이 내용입니다. 자, 밑에 읽을 거 없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농지전용 신고. 자, 신고 대상 및 신고권자 나와요. 자,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가겠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밑줄 긋고 신고 동그라미 쳐요. 자,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똑같은데요. 1, 2, 3 딱 묶어놓고 암기라고 써놔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가 주제됩니다. 1, 2, 3 묶어놓고 암기. 자,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밑줄 그어요. 주택에서 주자 하나만 동그라미 칩니다. 자, 농축산업용 시설 밑줄 그어놓고 C에 동그라미 쳐요. 자,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아까 문제 풀면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U에 동그라미 쳐요. 신고 주시의 이렇게 갈 거예요. 신고 주시의 동그라미 친 부분. 주택, 시설, 유통 가공시설 이렇게 신고 주시의 이렇게 갈 거예요. 주시의. 자, 어린이 놀이터 어자 동그라미 쳐요. 마을회관에서 마자 동그라미 칩니다. 어마어마한 이렇게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 3번 보세요. 거기에 양어장, 양식장, 연구시설, 농산관리 연구시설에서 연구시설 밑줄 연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에서 어업용시설 밑줄 어에 동그라미 칩니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4호 하나 더 써놓죠. 4호라고 하나 더 써놓고 4번 밑에 써놓고 선생님들 우리 그 그림책에는 나와 있을 건데 그 그림책에 나와 있 그 농지 전용 등에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용도 일사용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보면 신고 대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거든. 그러면서 영농요건 불이농지라는 표현 나오죠. 15도 이상인 거. 우리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어서 농지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15% 이상이에요. 경사도가 평균 경사율이. 이렇게 되면 영농요건 불이농지거든요.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전용할 때는 신고 대상이에요. 여기 이제 빠졌네. 우리 기본서에는 뭐 15% 이상 영농요건 불이농지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신고 주시의 어마어마한 연어가 나타나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15% 이상 뭐 이 정도. 자, 신고 주시에서 주택, 시설, 농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주시의에서 유통가공시설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그 다음에 연어,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그 다음에 15% 이상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아가요. 예, 그 밑에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자세히 할 거 없고 넘어갑니다. 698쪽 갑니다. 698쪽을 보면 그 밑에 5번 보세요. 농지 타용도 일사용 허가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밑줄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거기에 이제 농지 타용도 일사용 허가 나오죠. 예. 자, 이것도 똑같이 농지 타용도예요. 타용도 일시사용이죠. 일시사용인데 이게 허가받고 나서 사용할 수가 있고 신고하고 이게 신설이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거쳐서 농지를 갖다가 타용도 일시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전부 다 여기서 신고 허가를 받는다, 신고한다, 협의 거친다 하는 건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협의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는 타용도를 일시사용할 때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 거치는데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하겠죠. 지금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들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농지로 복구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농지가 전용된다는 건 농지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농지 전용할 때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 보전부담금에 있어서 부담금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 의무자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는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꼭 이 지문이 뜬다고. 이 지문이 뜨면 안 돼.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경우가 농지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허가받고 전용하는 자, 신고하고 전용하는 자, 협의 거쳐서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볼 거예요. 이건 조금. 자, 그럼 우선 이거부터 볼 거예요. 타용도 일사용 허가. 자, 밑에 가겠습니다. 허가대상 허가권자,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자, 일시 사용이죠. 영구히 농지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밑줄 그어놓고 허가 동그라미 쳐요. 이걸 갖다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자 하면 틀리죠.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고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 거쳐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협의에 동그라미 칩니다.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 거치자 이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가겠어요. 잘 외워봅니다. 1번.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입니다. 밑줄 그어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밑줄 그어놓고 간이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두 번째 줄 갑니다.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밑줄 그어요. 간이에 동그라미 칩니다. 따르세요. 간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로에 쭉 빠졌다고? 자,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간이 자, 2호 보겠습니다. 주목적 사업 가로 열고 닫고를 위하여 현장사무소 밑줄 현장 동그라미. 자, 부대시설 밑줄 부대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요. 현장부대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간이 현장부대. 자, 3번입니다. 토속과 광물 채굴 밑줄 긋고 채굴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간이 현장부대 채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 간이 현장부대 채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 간이 현장부대 채굴 허가받자 타용도 일시사용 할 때는 허가받자 간이 현장부대 채굴. 자, 쭉 밑에 들어갑니다. 가로 2번 일시사용 기간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나와요. 자, 일사용 기간 네모에 그렇습니다. 자, 1호 들어갑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밑줄 간이 동그라미 쳐요. 바로 밑에 줄 농산물의 간이 처리시설 밑줄 간이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간이 농산물의 간이 처리시설 간이 7년 7년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밑줄 현장 동그라미 부대시설 밑줄 부대 동그라미 칩니다. 현장부대 필요기간 자, 필요한 기간 밑줄 그어요. 자, 기타입니다. 이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자, 기타 5년 간이 7년 현장부대 필요기간 기타 5년. 선생님들 여기 태양광 설치하려면 이게 5년입니다. 기타에 해당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봐요. 연장기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보죠. 시장군수 자치군장장은 농지 태행도 일상기간을 통산하여 다음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 밑줄 그어놓고 간이에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밑줄 그어놓고 간이에 동그라미 쳐요. 5년이죠. 자, 연장은 5년입니다. 간이 이건 원래 일상 기간이 7년이었죠. 연장은 몇 년?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쳐요. 넘어갑니다. 자, 2번에 보면은 필요 없고 기타 봐요. 기타가 3년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다, 뭐 발전 에너지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5년에다가 연장 3년 할 수 있으니까 8년밖에 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야. 자, 됐어요? 자, 일사용 협의라는 표현 나오죠?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쭉 밑에 가로 5번 들어갑니다. 농지 태행도 일사용 신고 밑줄 신설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작년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신설입니다. 신고사항이 하나 생겨났어요. 이거예요. 신고사항. 자, 보겠습니다.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사용하는 자는 자, 지력을 훼손하지 않냐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일정 기간 사용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지금 범위 나올 겁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6개월 이내라고 써놔요. 예, 6개월 이내.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신고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잡아갑니다. 자, 1호를 봅니다. 1호를 보면은 썰매장 지역축제장이라는 표 나옵니다. 네모였고요. 썰매장 지역축제장 네모였고 놓습니다. 저기 한평에 나비축제를 한다. 거기에서 농지를 갖다가 일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축제장, 썰매장 이 정도만 잡아가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702쪽 가겠습니다. 702쪽. 자, 702쪽 갑니다.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 등이라는 표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그리고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7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이 지문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7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봐요. 1, 2, 3, 4, 5, 6, 7에서 7번만 보겠습니다. 별표 7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요. 조치명령 위반했다 하면 조치 못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한다에 걸립니다. 이 내용 이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계속하는 거야. 조치명령 위반입니다. 조치 못해요. 이때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자, 이 지문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납부라는 표현 나오죠. 납부 의무자 나와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농지전 허가를 받은 자 밑줄. 자, 2, 3, 4, 5를 묶어요. 2, 3, 4, 5 연결합니다. 협의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자라고 써놓습니다. 협의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자라고 써놓습니다. 자, 6번입니다. 농지전용 신고죠. 밑줄 거요. 이겁니다. 아무튼 허가를 받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 협의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가 없어지니까 대체농지 조성 차원에서 농지보존부담금 납입 의무자입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받는 자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농지보존부담금의 납입 의무자가 아닙니다. 이자만 납입 의무자, 전용하는 자입니다. 협의 거쳐 전용하는 자, 신고하고 전용하는 자, 아니면 허가받고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할 거 없고. 자, 넘어가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705쪽입니다. 705쪽. 가로 6분의 가상금 및 중가상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와요. 나오죠? 자, 밑줄 그어놓고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별표. 자, 가상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 밑줄 그어요. 체납금액 이렇게 해석합니다. 체납된 이 말 빠져버리면 틀려요.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액입니다. 이것의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밑줄 2절 별표 쳐야 돼요. 가상금으로 부가 들어갑니다. 중가상금 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존부담금을 체납하는 자가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합니다. 밑줄 그어요.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밑줄. 체납된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체납금액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이 1.2%인가요? 네모에 꺼놓습니다. 1.2%가 아니네. 0.12%인가요? 아, 1.2% 맞네. 1.2% 맞죠? 자, 1000분의 10이 네모였고요. 상당하는 가상금 밑줄, 이걸 중가상금이라고 합니다. 중가상금 네모, 가상금에 더해서 부가 들어갑니다. 가상금은 얼마였죠? 100분의 3. 중가상금은 얼마예요? 1000분의 12. 이렇게 되죠. 부가돼.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중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을 넘어지지 못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 갑니다. 706쪽 농지보존부담금의 감면 밑줄 긋습니다.
감면 밑줄 그어놓고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면제로 고쳐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밑에 1, 2, 3번의 내용을 써놓고 농지 보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버리면 틀립니다. 감면만 있습니다. 감면 동그라미 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자, 감면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1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 밑줄, 공공용 목적 밑줄, 공용목적에서 공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에 중요산업시설 설치 밑줄 그어놓습니다. 중에 동그라미 쳐요. 자, 3번에 농지전용 신고대상 밑줄 그어놓고 신에 동그라미 쳐요. 공중신 깎아준다로 갈 겁니다. 면제 사유 없습니다. 따라서요. 공중신 깎아준다. 감면한다. 공중신 공용 공공용 목적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 신고대상 공중신 깎아준다. 감면사유 면제사유 아니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용도 변경 승인이란 말 40조 나오죠. 승인 대상. 자,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쭉 밑줄 그어요.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승인에 동그라미 쳐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협의를 거치거나 전용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5년 이내에서는 승인사항입니다. 그 정도만 밑줄 그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농지법이 마무리됩니다. 709쪽 7번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7번 문제. 그리고 오늘 프린트물 안 풀어진 게 있죠? 그것까지 풀고 끝내야 되겠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농지법 영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농업진흥지역 파크의 농지를 마을이관 부지 밑줄 그어요. 어마어마한 농지전용 허가다 신고다. 농지전용 허가다 신고다. 신고 주시오. 어마어마한 연어가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마을이관 농지전용 허가다 신고다.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밑줄 그어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조치 못 하죠. 자, 조치명령 위반입니다.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이 점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자, 2번이 맞습니다. 2번 3번은 갑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 밑줄 그어요. 받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땡.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없다. 자, 전용하는 자만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전용 허가할 수 있다고 고칩니다. 자, 5번 갑니다. 해당 농지에서 형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 밑줄 그어요. 간이간이 현장부대 채굴입니다.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